먼저 오늘 바른사회 시민회의에서 이런 기회에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요즘 사회적 거리 때문에 쉽게 모이기 어렵지만은 각 분야에서 정말 뛰어난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께서 모여주셔서 제가 오늘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종훈 원장님 말씀 듣고 역시 각 분야의 전문가, 의료 문제는 의료 전문가한테 맡기고 경제 문제는 경제 전문가한테 맡기고 자꾸 그 위에 정치를 덧입어서 그 모든 것을 아우르려고 하는데, 물론 정치가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 분야에서 각각 전문가들이 도출한 의견을 조립하는 것이지 그 전문가들을 대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박정훈 교수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정근 교수님께서 정말 경제학의 실물경제, 금융경제, 미시, 거시 모든 것을 전부 아울러서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많지가 않고요. 저는 앞에 계신 분들께서 또 많은 시간 쓰셨고 또 뒤에 우리 정인규 교수님께서 좋은 의견을 또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짧게 그냥 메시지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2018년에 뉴욕 대학의 누리엘 루비니 교수라고 있습니다. IMF 위기도 예측을 했고 글로벌 금융 위기도 예측을 해서 상당히 그런 쪽을 밝으신 분인데, 그분이 2018년도 당시 아마 2020년까지 퍼펙트 스톰이라는 그러한 정도의 위기가 다시 한번 올 것이다. 퍼펙트 스톰이 옛날에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는데 여러 기단들이 동시에 부딪혀서 생기는 그런 폭풍인데 너무나 강해서 완벽하다고까지 표현하는 그런 퍼펙트 스톰인데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위기는 어느 나라가 지금 피해가지를 못하는 그런 말 그대로 글로벌 위기입니다. 옛날에 우리 IMF 때, 외환위기 때 우리 동아시아 일부 국가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사실은 미국, 영국, 그리고 미국에서 주로 터졌고 그랬고 그 당시에 아프리카 오지의 국가들이 바로 다이렉트리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오늘 뉴스 보니까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점점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피할 곳도 없고 지금 기다리는 수밖에. 아까 우리 박종훈 원장님 말씀대로 그 점령군 같은 외계인 같은 바이러스들이 물러나기만은 좀 기다려야 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제 문제 관련해서 이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하필 우리나라가 안 좋을 때 이 바이러스가 왔다는 것이죠. 대외적으로 먼저 살펴보면 일본하고 사실 이미 화이트리스트 문제, 그 전에 있는 얘기까지는 시간 관계상 또 그 분야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이미 무역 갈등에 그런 씨앗이 조금 싹 트고 있었는데다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저희한테 사실은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제 자료에 그냥 간단하게 사실 2014년도 기준이라 조금 아웃 오브 데이트 돼 있지만 우리나라가 전체 중간재 수출의 약 70%를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재라고 하면 그 중간재가 중국에서 최종 소비재로 가공될 수도 있지만 그 중국에서 중간재가 다시 미국으로, 주로 미국이나 주요국으로 수출이 돼줘야 되는데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싸움박질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중간재 수출하는 것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대만 중화권 경제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14년 기준으로, 옆에 정인규 교수님께서 이 분야는 더 전문가시지만 한국이 그 자국 수출에서 그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는 너무 멀어져서 문제고 중국한테는 너무 의지해서 문제고, 그리고 제가 여기 자료에 간략히 썼습니다만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주 52시간, 저는 교과서밖에 모르는 그런 경제학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정책들이 사실상 먹히지 않고 오히려 자영업 부분에는 확실히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수도 안 좋고 외부도 안 좋은 이때에 하필 코로나가 터졌죠. 사실 미국은 작년에 그렇게 경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게 더 뼈아픈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전망은 의료인들께서
이미 다 예측을 하고 계시지만은 그냥 일반인들도 느끼기에는 4월까지 갈 것 같다는 그런 아까 말씀을 이제 구두로 말씀하신 걸 한번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코로나 위기 자체가 만약에 4월에 끝난다면 경제적 여파는 여러 가지 타임 레그를 고려할 때 한 3, 4분기 근데 모든 시나리오는 가급적 낙관적인 것보다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아까 박 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잠깐 코로나 잡힌다고 조금 안식하고 그날 뉴스가 제가 기억난 게 코로나가 좀 잡히는 것 같다고 하는 그날 뉴스에 다시 부동산 뉴스가 다시 그쪽이 좀 포커싱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바로 대구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지금은 사실 오늘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하지만 일단 의료 문제를 잡고 방역을 확실히 하고 나서 저희가 바꿔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저희 결론은 아까 우리 박인환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코로나 사태 중에 어느덧 4월 총선이 벌써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자료에 간단히 언급했습니다만 간단히 언급한 이유가 저도 사실은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을 드렸는데 이번 4월 총선 이후에 경제정책 방향을 지금이라도 좀 선회할 필요가 있다. 지금이 아마 거의 이 정권에서 경제정책의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마지막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마지막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정책 불확실성의 제거. 이번에 마스크 사태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마스크 부족할 수 있죠. 마스크 부족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한 개씩 쓰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몇 개씩 써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마스크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고 마스크에 대한 말이 부족하다. 면 마스크만 쓰면 된다. 안 써도 된다. 약국에 있다. 우체국에 있다. 농협에 있다. 공적 마스크다. 가는데 마스크는 없다. 이게 일주일 되면서 국민들은 거기에 염증을 느끼고 거기에 피로도를 느낀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언제까지 마스크가 좀 어렵다. 단 그 이후에는 우리가 바로 잡겠다. 그랬으면은 크게 혼돈이 없었을 것입니다. 경제정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번 기회 경제정책도 불확실성을 그런 의미에서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모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또 부동산 문제는 또 말씀드리면 길어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경제 주체의 갈등 구조를 이번 기회에 해소하는 정책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아까 우리 박인환 대표님께서도 그 갈등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답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노동시장에 또 노동 쪽 그쪽 입장에 정책을 또 폈으면 이번에는 우리 기업들 결국 경제에서 생산의 주체는 기업입니다. 일자리 고용도 아무리 우리가 공공 일자리를 많이 늘려나간다고 해도 공공 일자리에 만으로는 될 수 없고 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고 그리고 지금 재난이라고 해서 오늘 이제 이 토론회에서는 현금 살포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가장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바람직한 소득은 내가 일하고 받는 소득이죠.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일단 급한 대로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언제까지 그런 기본 소득을 그것만으로 끌고 가기에는 부족하다. 예. 그 두 가지 포인트 말씀드리고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